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있었던 일이 거의 시작이다 끝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관련된 그러네요. 사람들 뭐 맞아요. 불러다 조사하고 이제 그건데 이미 상당수는 일단 윤 대통령 자체도 기소가 돼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소된 상태에서 하는 특검이라는 게 이것도 정말 유례가 없는 맞아요. 일이고. 그것도 그 유례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김건희 특검이 수사 범위도 일단 16개로 가장 넓고 네. 그리고 말씀대로 수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파면 나올 것도 많고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기자들도 가장 주목을 하고 있죠. 취재를 이쪽에서 집중을 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은석 특검 쪽에서 나오는 거는 관계자들의 진술 있잖아요. 이런 게 그날 뭐 우리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있었던 것이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했지만 중계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경쟁을 하듯이 계속 뭔가 또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이 찹찹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게 국민의힘의 네. 현역 내지는 그 당시 이제 그 내각 하여튼 그 국민의힘 구 여권의 여러 인사들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저희가 알만한 인사들한테까지 이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게 또 결국은 보수 진영 내지는 보수 정당에는 계속 타격이 되는 그런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 남은 게 결국 그거예요. 그 당시에 참석한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게 150명 우리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결 방해 혐의하고 관련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 부분이 이제 내란 특검이 앞으로 남은 그 수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혐의가 1개, 2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혐의를 적용하면 영장 발부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인지 전략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혐의의 중대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로 구속까지 가나? 사실 그런 혐의가 대부분이에요. 느낌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왜냐면 12월 3일 그날 당일의 상황은 이미 다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뭐랄까 무슨 외신 대변인한테 허위 보도자료 작성 지시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이거 집행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는 혐의 자체의 무게를 승부 보기보다는 증거인멸 우려 이거로 승부 보려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좀 무시무시한 것 같은 이름이 붙었지만 사안 자체를 봐서는 그렇죠. 한 건 한 건으로 이게 구속영까지 나올 사안인가 갸우뚱한데 갸우뚱한데 아마도 특검은 그래도 어차피 내란은 더 이상 영장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 혐의 부분이 이미 다 한번 들어갔다 나온 셈이 나왔으니까. 그 요거만 합쳐가지고 영장이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세요? 아주 법리적으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실제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법조계에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저런 혐의들로 이거만으로 혐의만으로 영장이 나오겠냐?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12월 3일날 그날 뭐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체포 지시 여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요 관계자들을 체포 지시를 내려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국회 출입을 막아서 국회의원들 못 들이하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해서 발부됐다가 이제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잖아요. 구속 일수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로 풀어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구속 제한 때문에 그 부분은 못 건드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은 끌어모은 게 이번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혐의가 박박 모은 듯이. 그렇죠. 진짜 영끌한 느낌. 혐의를 영끌한 느낌인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하나하나가 이게 다 모아도 이거를 구속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심지어 도주 우려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까지. 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좀 코웃음 나는. 어디로 도주를 하겠어요 지금. 뭐 이미 출국 금지도 다 돼 있고 할 텐데. 그리고 돌아다니면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진술 변경 가능성 뭐 그거를 지목을 하면서 김성훈 차장 김성훈 차장의 내지 강훈구 부속실장 이 사람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참여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달라졌다 이제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특검에서.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진술을 조작하거나 진술을 변경할 혐의가 있으면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김성호 경호차장이 지금 말을 많이 바꾼다 하더라도 누군가 관심법처럼 들여다본 것처럼 이 김성훈 넌 지금 윤석열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법으로 안 되니까는 그 관심법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빌미로 삼은 게 저 윤석열 변호인 저 사람이 참여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진술이 다르다. 달라지네. 그거면 그건 윤석열이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그런 구성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지금 이 영장 담당하는 부장 판사가 전담 판사가 남세진 여성 판사님이신데 네. 남세진 판사 이분이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구속 사유에 있어서 그야말로 딱 증거인멸과 도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렇죠.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도주는 제가 볼 때 영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요 증거인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현 사회 그 밖에 나와 있음으로 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관계인들이 진술이 바뀌거나 그렇죠. 겁박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요 부분을 아마 결국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진술을 바꿀 수가 있느냐. 사실 진술이라는 게 뭐 물적 증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예. 네. 저는 특검이 참 무서운 게 물론 그냥 오비 일학일 수도 있겠지만 도주 우려가 이렇게 하나의 이슈의 축인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전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4월에 이미 출국했다라는 브리핑을 김건희 특검에서 한 거지만 사람들이 겉봐 다 도망가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판사도 그렇죠. 그 기사를 접하게 하고 변호인들도 그 기사를 접하게 하고 이런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특검법 네. 자체가 그런 언론 브리핑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제한 없이 열어두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하지 그 우리가 한 거야?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세 개 특검이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다 보니까 비중의 사태죠, 여기서 진짜. 조용해도 예. 저기서 빵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오늘 법원에서 좀 더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영장 발부 요건이 확실하게 되신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영장 발부 요건 그러니까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봤을 때 이거는 결국 이제 판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뭐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 정도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결국 판사가 구속시키려고 맘먹고 논리를 만드느냐 기각시키려고 맘먹고 그거에 달려있다고 봐요. 옛날에 네. 그 있었잖아요. 혐의는 소명이 되나. 그렇죠. 네. 지금 현직 그럼요. 대통령의 영장을 기각할 때 유창원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그렇죠.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은 되지만 뭐 그때도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에서 반복이 되는 게 물이 반이나 있냐 반밖에 없냐 이거 차이잖아요. 맞아요. 네,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 맞아요. 역시. 반이나 있나 하고 반밖에 없다라고 표현은. 네. 그러네요. 혐의가 소명되면 구속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혐의는 소명이 됐으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궤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판사. 게다가 나중에 무죄 났어. 네.